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인간의 몸 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리가 제일 멀까? 어디까지일까요? 머리에서 손까지입니다. 그죠? 머리에서 손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어요. 무슨 말이냐?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내려와서 손에게 전달되기까지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겠죠. 머릿속에서는 이성은 팔아라 고 말합니다. 근데 이성은 팔아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두뇌는 팔아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팔로 내려와서 손가락 끝으로 와서 마우스를 누르기까지에는 이게 이만저만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종종 머릿속에서 팔아라 라는 명령이 이래 내려오다가, 그죠? 팔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명령이 행방불명, 그죠? 전달이 안 되는 소위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머리는 팔으라고 하는데 손은 안 팔고 버티는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의 이성이 시키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 바라는 바는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제가, 야, 시장 좀 불안불안하다. 그죠? 시장 좀 불안불안하다. 변동성 지수 너무 바닥권이 아니냐. 좀 돌았을 것 같다. 그죠? 변동성 지수가 돌았으면은 시장은 다소간 흔들릴 공산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달러의 원화 환율이 계속 가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냐. 또 하나, 소위 환율 이야기했군요. 그 외에 뭡니까? 주가와, 그래서 기술적 지표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견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어제까지가, 그죠? 어제까지가 변화일 변곡점이었으니까, 그죠? 어제까지가 변화일 변곡점이었으니까, 어제의 장중 저점마저 무너뜨린다면, 어제까지가 사흘 동안이 변화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일은, 그렇죠? 마우스가 어디 가버렸나?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일은,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일은 이게 이날이었습니다. 그죠? 이날이었습니다. 여기 안 쓰지네. 잠깐만요. 뭔가 다소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변화일이었으니까. 그죠? 변화일이었으니까 이 변화일을 전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씩. 그죠? 그러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이날과 이날이 그 8월 16일이었던가요? 이제 임렬 며칠이었죠? 이날까지, 어제까지가 변화일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일 사흘 동안의 고점을 넘었으면은 계속 주가가 하는 거고, 변화일 사흘 동안의 저점을 무너뜨리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변화일이 어제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이날의 변화일이 안 써지네요. 변화일 요 저점을 무너뜨리면은 주가는 혹시 좀 더 하락세가 깊어지지 않겠냐라고 우려했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오늘의 장중 저점이, 오늘의 계산가부터 어제의 저점을 무너뜨리는, 어제의 저점이 2457이었습니다만은 어제의 저점 2457을 무너뜨리는 하락세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좀 변화일까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하락세가 깊어지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목도 뭡니까? 변화일이 지나서 조정이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동안에 2276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상승세는 이제 반등으로 끝났고, 그죠? 반등으로 끝났고, 지금부터는 다시 이게 사파가 되든 간에 아니면 비파이든 간에 결국은 반등 파동으로 끝났고, 그죠? 사일 수도 있고 비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O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그것은 2276을 무너뜨리는 전저점 2276 무너뜨리는 하락세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 근거로서 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 뭡니까? 기준선. 그죠? 그 다음에 어제의 저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나마 최후의 보루가 뭐죠? 이거죠. 구름의 하단이죠. 그죠? 구름의 하단. 마저 무너뜨리면 이제는 답이 없다. 사실은 구름의 하단이 2350이니까 2350 마저 무너졌다. 맞죠? 2350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전 저점이었던 2276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 2350이 무너지더라도 2276까지는 약 한 90포인트의 쿠션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준선 무너지고 전 저점 뭡니까? 변화일 무너지고 그죠? 변화일 이 저점 무너지고 기준선 무너지고 그리고 구름 하단마저 무너진다면 이미 그때는 부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상당히 하락폭이 더 커질 거다. 물론 이때 가서 2350이 무너질 때 가서 추세가 상승세가 끝났구나. 반등 파동이 끝났구나 라고 파악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좀 늦잖아. 그죠? 확실하게 납니다만 너무나 늦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의 장중 저점을 무너뜨리면 골치 아프다.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면 더욱더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1차 확인할 수 있는 어제의 저점. 두 번째로 기준선. 오늘 기준선은 뭡니까? 2445입니다만은 2445 밑으로 내려가면 골치 아프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어제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어제가 2457이었죠. 그죠? 어제의 장중 저점이 2457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의 저점이 그보다 훨씬 낮은 2435가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좋다, 안 좋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예측은 주가 떨어질 거다, 안 좋을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라는 예측은 틀려야 좋습니다. 그렇죠? 틀려야 됩니다. 에이, 순응들이 주가 떨어지는데 올라가기만 하네 라고 돼야 저는 뭐 묵사발이 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만은 이상하게 항상 그 징크스가 그렇죠. 항상 인간이란 게 나쁜 예감은 잘 맞죠. 그죠? 그죠? 나쁜 예감은 잘 맞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은 잘 틀리더라도 뭔가 김새가 이상해, 수상해 라고 하는 예감은 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또 그런 짝입니다. 그죠? anyway, 현재로 봐서는 이제 저점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기준선도 무너뜨린 것 같고 불안하죠. 그죠? 이제 믿을 만한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후행스팬마저 없습니다. 이거 후행스팬마저 무너뜨리면 대략적으로 후행스팬의 대략 이런 정도 있으니까 2400인데 그 밑으로 가면은 2350에 있는 구름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아무래도 물량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그것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저 수능들이야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최소한 여기서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여기서 주식을 더 사고 리스크를 늘려가는 주식에 대해서 리스크를 늘려가는 일이라도 좀 덜 먹으면 어때? 덜 먹으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소한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게 최소한에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더 권고사항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니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준선마저 무너뜨렸고 그죠?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2445인데 그죠? 오늘의 기준선을 보이십니까? 2445인데 오늘의 종가가 2435니까 기준선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변곡점도 무너뜨렸으니 지금은 말할 게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동성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렇죠. 변동성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변동성 지수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가
계속 상승합니다. 물론 변동성 지수도 차트로 본다면 기준선 넘겨야 되고 얘가 후행스팬 넘겨야 되고 구름을 넘겨야 되니까 앞으로 갈 길은 많고요. 가다가 근데 기준선에서 꺾일 수도 있고 후행스팬에서 꺾일 수도 있고 구름에 꺾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15 정도의 레벨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15도 아니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니까 최소한 상당히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죠. 뭡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고점과 고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RSI의 경우에는 고점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비실그러고 있지 않냐. 다이버전스이지 않냐. 그죠? 다이버전스. 어제도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에도 이 경우에 주가는 떨어지겠는데 RSI는 올라가니까 이게 다이버전스로 반등하는 다이버전스였다면 지금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소위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발견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은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율? 최근 들어서 환율이 그야말로 시장의 관심사입니다만은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항선이 없어요. 전고점 이런 것도 없고 과거에 주가 환율이 올라갔다가 이 정도 같으면 많이 왔다라고 돌아섰던 그런 레벨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되던 1,300원, 전고점이었던 1,420원 이 다 넘어갔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레벨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적 환율이냐? 2008년도에 리만 사태 났을 때 환율이라고요. 위에 없어요. 리만 사태 났을 때 환율을 얼마까지 갔느냐? 이게 1600까지 갔거든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해서 위로 얼마 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물론 1600까지 가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리만 사태의 우리나라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 당시에 리만 사태처럼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리만 사태처럼 간다면 2008년도에 주가지수 1000이었어. 그죠? 볼까요? 리만 사태 났을 때 월봉으로 봐서 월봉으로 볼 때 2008년도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 주가지수 그 당시에 뭐 1000이야. 1000 정도 1000.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와 같은 경제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1600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1600 설마 달러의 원화 환율이 1600까지 가겠냐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월봉으로 볼 때 그죠? 월봉으로 볼 때 현재의 이 환율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2008년도의 환율이라 2008년 환율.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는 없다는 거죠. 저항선이 없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달러의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 보다시피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월봉으로 볼 때 현재의 달러 인덱스의 수준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2008년이 아니고 언제까지로 돌아가느냐? 언제입니까? 2000년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도 위쪽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더구나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런민비 또 줄창 올라가고 있죠. 그죠? 줄창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로의 경우에도 유로의 경우에도 전에 여기서 페리티가 잠시 1대1의 페리티가 잠시 무너졌다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페리티가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0.990이에요. 그죠? 1유로가 1달러보다 낮아요. 그죠? 이제 0.99니까 한 1% 싸다고 1%. 이때까지는 계속 위에 있었는데 1유로가 1달러보다 비쌌는데 지금은 1유로가 1달러보다 싸다고요. 그만큼 달러가 강력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지지선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유로는 약세, 달러는 강세, 달러 인덱스 강세, 달러의 원화 환율 강세. 이러니 달러에 대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버틸 것이며, 환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뭡니까? 이 점에서 조정을 끝내고 이 점에서 조정 끝났다,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몇 년 만에 정부 당국자하고 한국은행에서 환율 많이 올라가면 재미없다, 해외에서 투기적으로 달러의 원화 환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는지 여부를 체크하겠다, 조심해라 라고 구두로 실제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중앙은행이나, 그죠? 중앙은행이나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달러 값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달러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참여해 개입한다 그럽니다. 개입해가지고 간섭한다는 뜻이죠, 그죠? 입니다만은 이때까지 과거 예를 봐서 당국의 개입이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수는 못해요. 이걸 갖다가 당국의 개입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을 스무스하게 만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지 추세를 바꾸려는 리버스 한다는 이런 작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올라가는 거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겠다는 정도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지, 한국은행에 개입한다 그래가지고 환율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리버스 하겠다는 전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환율은 위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의 조정은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이버전스도 보이고 변곡점도 무너뜨렸고, 그죠? RSI에서도 다이버전스고 변곡점 무너뜨렸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더더구나 FOMC에서도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그죠? 라는 말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무너뜨렸죠, 그죠? 무너졌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후행 스팬을 본다면, 그죠? 후행 스팬을 본다면 현재 이 코스닥 지수는 월보로 보면은 올라가다가 기준선에 딱 걸려가지고 주봉으로 본다면 올라가다가 기준선에 딱 걸려가지고 미는 모습인데다가, 일봉으로 본다면 현재의 이거는 지수는, 그죠? 지수는 현재 후행 스팬상으로 봐서 딱 현재 환율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이것도 조만간 내일 모레쯤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구행 스팬이 캔들을 통과하지 않겠냐라고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고요.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전환선 하락했고요. 내일이 되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에 만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도 좋지 못하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이버전스, 그죠? 주가는 더 이상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RSI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니 이것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래저래 상황은 좋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금리는 지금 10년물입니다. 10년짜리 10이어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단순한 조정, 구름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구름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가다가 조정받고 가지 않겠냐, 좀 더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씩 한 번 더 밀리더니, 이게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구름 위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기준선 밑으로 해서 구름까지 갔고 한 사이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도 은근히 드는 거죠. 나스닥 지수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여러모로 이건 역시 어제 말씀드렸죠. 주가의 관계를 볼 때 RSI는 더 이상 고점에 갱신되지 못하지만 주가는 고점에 넘어서는 걸 봐서 이거 다이버전스의 냄새가 난다. 그죠? 여러모로 썩 좋아 보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볼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비트코인하고 환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보이면은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서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그죠? 특히 영끌한 애들, 젊은 애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비트코인은 여전히 매도 신호.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좀 크게 본다면 CCI가 여기 있어. 그죠? 마이너스 100선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바닥에서 매수해 볼까? 거기 이때처럼 바닥에서 매수해 볼까가 됩니다만은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어디를 비트코인은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아직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해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CCI로 봐서 매도. 여기서 그죠? 여기서 매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 정도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은,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2276부터 출발했던 7월 4일 날부터 출발했던 이 반등 파동, 그동안에 좋았던 파동은 우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좀 불안불안해져. 그죠? 이게 충격 파동이 아니다. 1, 2, 3, 4, 5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ABC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게 만약에 ABC라면, 반등 파동이라면, 조정 파동이라면 결국은 조정 다음에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락이 지금 서서히 징조가 물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나. 기준선 무너지고 전환선 꺾이고 그죠? 그리고 어제의 변화일 무너지고 RSI에서 다이버전스 나타나고 환율대로 올라가고 있고 불안한 상황이지 않겠나 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중원번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하수상하니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가시라. 특히 지수 관련 대형주일수록 삼성전자일수록 하이닉스일수록 네이버일수록 카카오일수록 그죠? 또는 일수록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정이라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런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드립니다. 주가가 떨어지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돈을 벌 기회는 앞으로 주구장창 있습니다. 대신에 언제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티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로 저는 사실은 책을 좋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을 보고 공부했죠. 골프도 책 보고 공부하고 바둑도 책 보고 공부하고 그죠? 모든 걸 다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고스톱도 책 보고 공부했어요. 어떤 타짜가 쓴 고스톱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이 뭐라고 써놨느냐. 내가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점은 줘라. 돈 따는 비결 3점은 줘라. 3점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청단 홍단으로 날라 그러면 줘라 해요. 일부러 그 패를 줘가지고 3점으로 나에게 줘라 해요. 3점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요. 언제 돈을 버느냐.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 광박 해서 따따따따 해가지고 2배 4배 8배 32배 해서 왕창 수익을 그때 왕창 따야지. 3점으로 돈을 따는 것은 오히려 돈을 따는 게 3점 나면 손해보는 과감하게 상대방에게 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조금 나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먹을 때 왕창 먹어야 됩니다. 거꾸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 입장이 돼가지고 3점으로 청단으로 3점 나고 홍단으로 3점 나고 그죠? 초단으로 3점 나고 해가 3점으로 티끌을 모아놨다가 한 방에 피박으로 광박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손자가 왔는데 손자가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옆에 떠들어서 피박에 광박으로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32점 32배 뺏기면 이때까지 3점 모아놨던 거 한 방에 다 날아가면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그런 꼴은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런 꼴은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하수장안이 최소한 본전마저 다 탈탈 털리고 더 복구할 수 있는 정도로 손해보는 것을 막으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란 게 수익이 일반적인 예금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각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쾌감만큼 높게 기대하면서 손해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도둑놈의 심보죠. 그죠? 그건 도둑놈의 심보야. 수익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위험도 감소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리스크를 줄여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잔소리 같아가지고 노래나 듣고요. 잠시 노래나 듣고요. 마음을 좀 다스린 다음에 다시 종목을 하나씩 보겠는데 삼성전자를 보든지 하이닉스를 보든지 네이버를 보든 카카오를 보든 또는 뭡니까 삼성바이오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시장이 하수상해 보인다는 측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잠시만 숨 돌리고 종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